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돈이에요. 돈. 대한민국의 가장 선호하는 사업자가 뭐죠? 중개업자인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자. 임대사업자예요. 임대사업자. 제가 대한민국에 유명하다는 분들을 늘 만나면 그분들이 저한테 꼭 하는 첫 마디가 좋은 매물 없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 드릴까? 좋은 매물 있으면 내가 너 소개시켜 주겠냐? 내가 하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말이 되냐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 좋은 게 있으면 처음 본 네가 아니라 그렇지. 나랑 친한 사람 한테 해주고 싶지. 그걸 왜 당신한테 해줄까요? 그래서 손님들도 이런 걸 알아야 돼. 중개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 결국 위너예요. 네. 우리는 지금 중개사의 관점에서만 설명을 하니까 고객들을 그렇게 바라보라고 하지만 현명한 고객들 관점에서는요. 중개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 위너야. 왜? 날 위해서 일해주게끔 만드는 거죠. 네. 나쁘게 얘기하면 조정당하는 거지.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캐시예요. 돈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드렸죠? 돈 있는 사람은 절대 중개업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죠? 돈이 돈을 벌어온다. 그죠? 네. 이런 식의 얘기들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예요? 돈이 없죠. 그래서 매우 제한적인 돈을 가지고 있죠. 아예 없진 않아. 대신 여유가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돈이 없으면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세 가지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시간이죠. 시간. 그래서 우리는 오랜 시간 하면 되죠. 근데 시간의 결정적인 문제는 또 뭐예요? 옆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 4시간 자고 하루 종일 휴일도 없이 일해요. 그 사장님보다 더 잘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저 3시간 자고 하면 병원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해요? 시간의 효율. 시간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업무의 시스템화. 두 번째 방법은 고용이에요. 고용. 그래서 직원을 고용하면 시간이 늘어나죠? 시간이 늘어나요. 그래서 고용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선택하는 게 뭐냐면 사장의 마인드로 일해줄 수 있는 직원을 찾죠. 세상에 없죠. 사장의 마인드가 있으면 사장을 하지 직원으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원으로 데리고 있을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일단 그걸 먼저 인정하고 가는 게 시작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완벽했으면 자기가 하지 누구 밑에 있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고용을 잘하는 사장이 가지고 가는 건 뭐냐면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어떻게 보완시켜서 끌고 갈 수 있느냐를 생각하는 사람이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사람을 안 뽑아보면 그래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윈윈 관계란 뭐예요?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그의 윈윈 관계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효율적 시간의 사용. 어떻게 하면 시간을 늘려서 사용할 것인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매우 한정적이죠. 누구나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뭐가 남아요? 뭐가 남아? 노동력이 남죠? 노동력. 네, L이 노동력이죠. 자,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은 매우 고차원적 지식 노동자죠. 지식 전문 노동자가 절대 아닌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노동력을 수반하는 일을 하죠. 임장활동. 임장활동. 뭐 하는 거예요? 가서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건강한 신체가 있어야 임장활동이 되죠. 그죠? 건강한 신체가 있어야 임장활동이 돼.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건강이에요, 건강. 그러니 중개업을 오픈했거나 중개업 오픈하지 않았거나 다 필요 없고 일단 한 가지 확실하게 챙겨야 될 건 뭐예요? 건강.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하세요. 식단 조절 잘 하시고. 아셨죠? 건강이 기본이에요. 건강이 기본. 이 건강을 기본으로 해서 제한적인 캐시와 한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결국 마케팅에 대입해 보면 마케팅은 광고와 홍보의 결합이에요. 홍보의 결합. 그래서 광고에는 아까 얘기했던 비용, 즉 돈이나 시간이나 노동력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광고에 들어가는 비용은 직접 비용이라고 하고 뭐가 들어가요? 캐시가 들어가. 캐시가 들어간다고. 자, 무언가 저 세 가지를 놓고 열심히 뭔가 일을 해서 그게 쏟아져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비즈니스, 여러분 생각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에다가 집어넣고 돌릴 게 마케팅이라고. 지금 마케팅에다 놓고 돌려보면 저런 식의 결론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광고를 할 때는 직접 비용으로 캐시가 들어가죠. 홍보를 할 때는 직접 비용이 안 들어가요. 다만 뭐가 들어가요? 간접 비용이 들어가죠. 간접 비용도 비용이에요. 비싼 밥 먹고 출근해서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도 비용이죠. 그죠? 사실 더 비싼 비용이야. 돈 몇 푼 넣는 것보다. 사실 더 비싸다고. 밥만 먹고 안 살잖아. 그죠? 옷도 입혀줘야 되고 씻겨도 줘야 되고 잠도 재워줘야 되고 겨울엔 보일러도 떼워줘야 되고 취미 활동도 시켜줘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비싸거든, 간접 비용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광고는 직접적 효과가 나와요. 돈 집어넣으면 바로바로 효과가 나와요. 홍보는 간접적인 효과가 나오죠. 간접적인 효과.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홍보가 효과가 나오려면 오래 걸려요. 광고가 효과가 나오려면 금방금방 나와요. 자, 이 예를 또 하나 들어볼까요?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하는 건 광고예요, 홍보예요? 광고죠. 네이버 부동산에다가 매물을 올리는 건 광고예요, 홍보예요? 광고야. 돈만 내면 되죠. 효과는 바로바로 나와. 아니에요? 바로바로 나와요. 그래서 광고에 대한 감은 잡았죠. 1,700 얼마씩 내면 되잖아.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올리는 건. 많이 헷갈려하는 게 홍보인데요. 홍보에 대해서도 재밌게 찾아볼 게 하나 있어. 네이버 블로그는 홍보예요? 홍보예요? 많은 분들이 네이버 블로그 운영을 홍보라고 생각하더라고. 내가 생각할 때는 네이버 블로그의 운영은 내 선택이에요. 광고 매체를 운영하든 홍보 매체를 운영하든.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게 결국은 상위에 노출을 시켜서 많은 문의를 받기 위함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굳이 내 블로그에 올려서 상위 노출 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 블로그에 상위 노출 시키면 안 돼, 내 거를? 어쨌든 결과는 많은 문의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 에? 맞죠? 많은 문의 나와서 계약만 나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그럼 내가 굳이 내 블로그에다 글을 써야 돼?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잘 나가는 사무실들은 20대 남자애들을 직원으로 뽑죠? 시켜요? 최저시급 주면 걔들은 즐겁게 일을 하죠? 그렇게 시켜요. 강남권에 그렇게 부동산 운영하시는 분들 세고 셌어요. 어떤 애들이 제일 쉽냐면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 애들. 뭐 이런 애들 있죠. 대박이야. 네, 대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뽑아 쓰죠. 그러면 광고에 홍보예요? 광고잖아. 돈 넣었으니까. 돈 넣었으니까 광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이거죠. 그 직원이 블로그, 내 블로그에 글을 쓰면 바로바로 상위에 노출돼서 문의로 연결돼요? 아니죠.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또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데 홍보처럼 효과를 보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행사에 맡기죠. 대행사에.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입주장을 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정신없이 바빠. 휴일도 없이. 그런데 블로그에 글 써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직원을 뽑아갖고 효과가 입주장 끝난 다음에 상위 노출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야 될 것들이 무궁무진하다고. 알면 선택하는 거고 모르면 끝나고 깨닫는 거야. 자, 그러면 입주장은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간단해. 뭐? 대행사에 맡기면 돼. 대행사에. 시간이 여유가 있어? 그러면 직원을 뽑으면 돼. 직원을 뽑아서 상위 노출을 시켜놓으면 돼. 시간이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대행사에 맡겨버리면 돼. 그런데 입주장이 널널해서 할 일이 없어. 그럼 뭐 하면 돼? 내가 직접 쓰면 돼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가짓수는 무궁무진하다. 얘를 광고로 쓸 거니 대행사에 맡기면 100% 광고죠. 내가 할 게 없죠. 핵심 키워드 내용하고 사진 15장만 보내주면 모바일까지 100% 상위 노출되는 조건으로 글 다 써줘요. 솔직히 입주장에서 핵심 상위 노출 시켜줘야 되는 키워드가 몇 개일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계산기 두들겨 보면 바로 답 나와요. 바로 답 나와. 그걸 앉아갖고 독수리가 블로그 하겠다고 앉아있는 걸 지켜보면 제가 기분이 어때 그래서? 뚜껑 열리는 거지. 그래도 그렇게 해야만 중개업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을 보면 또 어때요? 진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노력을 해도 안 되면 버려. 다른 방법이 있잖아. 왜 그걸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감동받을 때는 있어요. 요렇게 키보드 치시던 분이 요렇게 친다고. 아, 도찐 개찐이에요. 그래도 노력에 감동은 받아. 자, 그래서 중개업소에서는 결국은 나한테 만든 광고와 홍보의 밸런스를 찾아가는 게 마케팅이에요. 극단적인 예로 블로그라는 걸 하나를 들었지만 방법은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만 해도 수없이 많아요. 또 볼까요? 오픈 안 하셨죠? 오픈 안 하셨잖아요. 안 하신 분들 많잖아요. 오픈하고 블로그 할 생각 하지 마세요. 해놓고 오픈하세요. 이것도 참 답답해. 한다고 바로 안 된다니까, 홍보는. 시간을 요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일단 오픈하고 그때 가서 하겠대. 마음에 여유가 없대.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정신력이 거기까지 못 가는 거지. 그러면 어차피 오픈해도 고전이야. 오픈해서 전쟁터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무기가 하나도 없는데 뭘 싸울 건데. 오픈해서 전쟁터 나가서 싸우는데 무기가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때 가서 칼을 만들겠다고요? 이미 남들은 2개씩 휘두르고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니까 처음에 오픈을 고전하는 거예요. 미리 만드세요. 미리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과 만들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자, 솔직히 하나 물어봅시다. 블로그 수업을 어디서라도 한 번이라도 배워본 사람,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3분밖에 없잖아. 네. 이 수업이 끝날 때 전원이 상위 노출 블로그를 만들게끔 하려고 해요. 전원이.
그런데 우리 보통 어른들이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잘 안 듣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앞에서 떠들어도 안 하시더라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면 미션이라는 걸 드릴 거고요. 미션을 수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걸로. 그리고 벌금을 이 기수의 회비로 쓰는 걸로. 이렇게 해볼까 해요. 물론 처음부터 포기하실 분들은 신청 받아요. 처음부터 난 무조건 포기하겠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결과가 있는 거예요. 뭔가 시작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뭔가를 열심히 배웠는데 결과가 없으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도 저는 되게 실망감? 막 이런 게 되게 커. 솔직히 제 입장에서 낙이 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낙이 딱 하나밖에 없어. 대리만족. 여러분이 나가서 잘 되시는 것도 얘기 듣고 와 하고 대신 기뻐해주는 이 낙밖에 없거든? 근데 여러분이 나가서 제대로 못하면 제가 즐거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의 즐거움을 찾아보고자 여러분을 쥐어짜기로 했어요. 확실하게 짜보려고. 그러면 답이 나오겠지. 그죠? 그리고 깨닫겠지. 아,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응? 깨닫겠지. 누군가는 잘 하는데 나는 여기서도 안 되는구나. 자, 이렇게 낙오자가 생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낙오자가 한 명도 안 생기게끔 한 번씩 서로 격려해 가면서 응원해 가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해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내우비에서 못하면 딴 데서 안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관심 가지고 이렇게까지 만들어주는 거 절 위해서가 아니고 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온라인 강의 없습니다. 왜? 온라인 강의는 이런 거 절대 할 방법이 없어요. 온라인 강의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 수익을 위한 거고 오프라인 강의는 여러분을 위해서 진행하는 게 오프라인 강의인 거예요. 내용 자체가 달라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얘기들. 우리 학원에서도 그러잖아. 카메라 딱 끊으면 얘기하는 거. 그게 더 많아.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중개업소에서는 광고와 홍보의 밸런스를 찾는 게 중요해요. 뭘 어떻게 할 건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실제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뭐까지? 결과까지 내는 게 중요해요. 지금 중개업을 했냐 안 했냐 무슨 뭐 하고 있냐 할 거냐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수업에 들어왔고 이 수업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평가는 끝난 다음에 하시면 돼요. 좋으면 좋았다, 싫으면 싫었다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상처 안 받아.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 돼요. 하고 싶은 얘기. 그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방법입니다.